황소, 황금비, 백조, 인간의 남편, 심지어 자신의 딸인 아르테미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은 제우스가 연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변신했다고 전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우스의 연인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신과 속임수, 탄생과 저주, 영웅과 왕국, 그리고 헤라의 복수가 뒤엉킨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때로는 황소가 되었고, 때로는 황금비가 되었으며, 때로는 인간의 남편, 백조, 심지어 여신의 모습까지 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가 변신을 거두는 순간 가장 비극적인 탄생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제우스가 남긴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8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아입니다. 마이아는 아틀라스의 딸이자 플레이아데스라 불리는 7자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깊은 동굴 속에 조용히 숨어 살던 님프였습니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에 그녀를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그는 이후 신들의 전령이자 안내자, 도둑과 상인의 수호신이 됩니다. 마이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그녀는 헤라의 분노로 어머니 칼리스토와 떨어지게 된 아이, 아르카스를 돌보는 인물로도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가 낳은 헤르메스는 곧 이어질 이오의 이야기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라를 섬기던 여인, 이오입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우스는 이오를 만나기 위해 짙은 구름으로 세상을 가렸습니다. 헤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낮인데도 갑자기 어두워진 것을 보고 의심하죠. 헤라가 구름을 걷어내고 다가오자 제우스는 이오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하얀 암소로 변신시켜버립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헤라는 암소를 선물로 요구해서 받아가고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 아르고스를 감시자로 붙입니다. 이오는 말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채로 감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가 안타까웠던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헤르메스는 음악과 이야기로 아르고스를 잠재우고 마침내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라는 등해를 보내 이오를 끝없이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녀는 고통 속에서 대륙을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이집트에 도달해 비로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제우스와의 관계로 그녀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우스는 아름답고 온순한 순백의 황소로 변신합니다. 에우로페는 경계심을 풀고 다가가 그 황소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 순간 황소는 바다로 뛰어들고 파도를 가르며 그녀를 크레타 섬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에우로페는 미노스, 라다만티우스, 사르페돈을 낳습니다. 특히 미노스는 훗날 크레타의 강력한 왕이 되고 그의 이름은 미궁과 미노타우루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에우로페의 실종은 크레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찾아 떠난 오빠 카드모스는 훗날 테베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베의 왕가에서 이 영상의 마지막 주인공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르고스의 공주 다나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두려운 예언을 듣습니다. 딸이 낳을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는 운명을 막기 위해 다나에를 청동으로 된 방에 가둡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빛조차 닿기 어려운 감옥. 하지만 제우스는 황금빛 비가 되어 청동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운명을 막기 위해 세운 벽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훗날 메두사를 쓰러뜨리고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되는 영웅. 그의 피는 훗날 또 다른 여인에게 이어지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알크메네입니다. 알크메네는 이미 남편이 있는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암피트리온. 어느 날 암피트리온이 전쟁을 떠난 사이 제우스는 그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알크메네는 남편의 모습인 제우스와 밤을 보냅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우스는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해 하룻밤을 사흘밤의 길이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짜 암피트리온도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 결과 알크메네는 짱둥이를 낳게 되는데 한 아이는 암피트리온의 아들 이피클레스, 다른 아이는 제우스의 아들 알카이데스입니다. 이 알카이데스가 바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는 이 아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기였던 헤라클레스를 죽이려 했고
그의 삶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레다입니다. 레다는 스파르타 왕 틴다레우스의 아내였습니다. 제우스는 이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레다는 그날 밤 남편과도 함께했고 2개의 알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자식들은 두 아버지의 혈통을 지닌 존재들로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 중에는 헬레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린 헬레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트로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냥의 여신을 섬기며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무리 중 한 명이었죠. 제우스는 칼리스토가 가장 믿고 따르던 존재,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믿고 따르던 여신의 모습, 그래서 더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칼리스토는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사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제우스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헤라는 칼리스토를 곰으로 변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을 잃은 그녀는 숲속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르카스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성장한 아르카스가 사냥 중에 곰이 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활을 겨누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 순간 칼리스토와 아르카스는 하늘로 올라 큰 봄자리와 작은 봄자리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은 테베의 공주 세멜레입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지만 헤라는 이 관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정말 그가 제우스라면 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보라고.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는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제우스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비극은 제우스가 변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 시작됩니다. 신의 본 모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와 광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세멜레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불길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테아만은 살려냅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고 다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죽음 속에서 태어난 신, 비극에서 시작된 축제의 신. 훗날 세멜레는 아들 디오니소스에 의해 신들의 세계로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제우스의 연인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웅의 탄생이 있고 왕국의 시작이 있으며 전쟁의 계기와 별자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의 뒤에는 때때로 헤라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제우스가 사랑을 시작할 때 신화는 탄생했고 헤라가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랑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8이야기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수많은 그림과 조각으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작품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